안녕하십니까, 개미무맹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전 어떤 분석했었던 이제 종목들, 그리고 새로운 또 종목들, 그리고 좀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조금 부진했던 종목들,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잘 나가고 있는 종목들, 뭐 여러 두루두루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부터 볼까요? 자, 최근에 제가 저번 주에 영상을 올렸죠. 이제 그 사비의 교수 관련해가지고 그런 어떤 제 의견을 좀 영상에 담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사람은 자기가 지금 처해진 환경에 따라서 어떠한 사실, 팩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같은 팩트도 뭐 나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또 같은 팩트를 또 적정 수준보다 좀 높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중요한 것은 제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호재가 나왔는데도 둔감하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호재는 둔감하고 악재에는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불확실성, 골백번도 제가 더 얘기를 했죠. 불확실성 해소가 이것이 해소가 돼야지 호재가 나왔을 때 그 호재 수준만큼 주가가 올랐다가 일단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올랐다가 일단 다시 쳐봤더라도 일단은 이 호재 나왔을 때 당시에는 좀 예민하게 반응해 줄 수 있는 그게 있다. 왜? 걱정거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됐다는 것은 주가를 눌릴 만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약해졌다는 얘기입니다. 호재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 불확실성 해소, 재심사 결과라는 이 재심사 결과가 안 좋게 나왔을 때 주가가 처발 것들이 약간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거는 누가 됐든 간에 이 불확실성 해소, 시장은요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합니다. 안 좋은 쪽으로 확실하든 좋은 쪽으로 확실하든 확실한 게 좋지, 불확실성이 누구도 이걸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제 심사 결과가 제가 사비의 교수 그 Q&A 그 전문을 제가 보고 저만의 어떤 생각을 제가 저번 영상에 담았지만, 그것이 곧 뭔가 재심사 결과가 승인으로 기결되거나 뭔가 거절로 기결되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재심사는 한번 해볼만하다 그런 수준이고, 재심사 결과가 상관없이 불확실성 해소하는 측면에서 빨리 저는 이것이 됐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제가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게 아니죠. 예, 일단 9월에서 10월은 돼야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9월에서 10월까지는 주가가 웬만한 호재는 크게 반응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런 환경이다. 거시적 환경도 굉장히 안 좋고 좀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섣불리 들어가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만원에서 얘기했고, 지금 거시적 환경이 너무 안 좋아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만원 아래에서, 저도 만원 아래 이게 이날 좀 만원에도 걸어놓고 만원 아래로도 조금 걸어놨었는데 체결이 안 됐어요. 그 다음날 제일 낮은 가격이 1250원까지 했는데 아직 만원을 찍진 않았거든요. 만원 찍지 않고 지금 다시 호재 뉴스에 조금 반응을 해서 11,300원까지 지금 현재 주가가 11,3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저점 대비해서 약 10% 이상 올랐죠 지금. 하지만 이게 과연 사실 이 차트가 나쁘지 않아요. 원래 이렇게 했다가 잠시 이렇게 반등하는 것이 거시적 환경만 아니라면, 그리고 그러니까 재심사 결과가 아니라면 이 차트가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바로 아마
이것이 없었다면 저는 매수했을 것 같아요. 11,000원에도 매수했을 수도 있고, 뭐, 1,500원에 뭐, 이때 매수를 했을 거예요. 적극적으로. 예.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을 건데, 지금 불확실성 이거 때문에, 재심사 이 결과 때문에, 요게 해소되기 전까지는 좀 섣불리, 내가 원래 생각했던 금액 그 위에서, 추격 매수는 저는 좀 별로 안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은 계속해서 조금 더 관망하면서 10,000원 아래 내려오면은 이 이하로 내려오면은 조금 물타기를 조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이때 1250원에 좀 물타기 했으면 지금 또 11,250원까지 올랐으니까 조금 손실이 좀 퍼센테이지가 뭔가 좀 줄었을 건데 이게 아쉬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냐에 다릅니다. 근데 지금 제 영상을 보고도 아마 매수를 어딘가에서 뭐 만원 500원이나 뭐 11,000원 안팎이나 뭐 이때 매수를 하신 분도 물타기 이미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좀 꿋꿋하게 일단은 10,000원 이하를 한번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니 개미무명 너도 여기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에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손실이 많이 나 있는 경우인데 왜 더 떨어지기를 바라느냐. 더 떨어지는 걸 바라는 게 아니고요. 바라는 게 아니라 대응이에요. 대응. 주가는 내가 바란다고 가고 바란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바램과 현실을 적시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저는 결국에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 떨어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나중에 올라갈 때 그 버텨내는 힘, 그것은 나의 분석과 그렇게 해서 얻어놓은 낮은 평단이 굉장한 힘을 줍니다. 그것이 버텨내는 힘이 달라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그거겠지만 나중에 이렇게 바닥을 치고 오를 때, 자 바닥을 얼마가 됐든 10,000원이라 칩시다. 10,000원이라 치고 뭐 20,000원이 되고 30,000원이 되고 50,000원이 되고 10만원이 됐을 때 이렇게 오를 때 자 하면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5배. 근데 내 평단이 뭐 20,000원이다. 20,000원이면은 20,000원 본전이고 3만원 되면 50% 수익이고 5만원이 되면 250%고 10만원이 되면 5배잖아요. 근데 이 프레셔를 늘 말씀드리지만 이 오를 때 프레셔가 보통 이거 떨어질 때보다 더 힘들어요. 제가 볼 때는. 야 그래도 뭐라도 얻잖아 라는 얘기 하잖아요. 뭐 10% 수익이든 그래도 돈 번 거고 잃지 않았다 이거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하고 좀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 저는 주식을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제가 뭐라 했어요. 저는 분할 장기 투자 장기를 투자했는데 뭐 10% 먹고 나오고 무슨 뭐 50% 먹고 이러려고 제가 주식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뭐 3년이고 5년이고 7년이고 이렇게 투자를 오랫동안 했으면 예? 최소한 몇 배는 먹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 없이는 이런 걸 못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지금 제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를 내가 생각하는 금액, 너는 어디까지 금액을 생각하니 하면 저는 정말 진짜 안드로메다 같은 목표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종목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저는 종목 굉장히 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싸요. 11,000원대면 싸요. 싸도 매수 안 하는 거예요. 왜? 효과적인 평단을 낮춰내는 게 중요합니다. 뻔히 지금 재심사 결과가 지금 뻔히 9월, 10월에 지금 나올 거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 내가 섣불리 아무 의미 없는 자리에서 제가 물타기 한다는 것은 이 좀 헛짓.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팔아야 될 자리, 내가 사야 될 자리, 그런 것들을 의미 있는 자리에서 매수하고 그 의미 있는 자리가 또 깨지고 더 떨어지면 또 다른 의미를 찾아서 또 거기서 또 매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내 평단을 낮추고 지금은 막연하게 야 언제 오르노 손실이 뭐 마이너스 50%인데 마이너스 70%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손실은 정말 나중에 오르면 순식간에 회복을 합니다. 순식간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수년에 걸쳐가지고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를 하다가도 이게 수년이 걸렸는데, 2, 3년이 걸렸는데, 오르잖아요. 오를 때는 이거 몇 달, 뭐, 한 달, 며칠, 몇 주만 해도 이게
회복할 수 있는 그게 주식이에요. 그게 주식입니다. 부동산 이게 안 돼. 주식은 돼요. 이게 되는 거예요. 지난 7년 동안, 10년 동안 떨어진 거야. 쭉 떨어진 거예요. 못하게 한다고 못하게 했는데도 마이너스 막 6, 70%, 10년 동안. 근데 이게 회복할 때는요, 정말 언제 이런 시절이 있었냐 하듯이 쭉쭉쭉쭉 회복 금방 합니다. 할 때는 그 언제 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불안한 거잖아요. 아니면 영원히 회복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분석하는 거고, 주가를 뭐 분석하는 거고, 이 분야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만의 내 얘기도 개미문 듣고 뭐 무조건 만 원에 사라, 만 원 아래에서 사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건 제 생각일 뿐이에요. 한낱 개인의 어떤 투자자가 하는 나의 의견입니다. 그 의견을 당신들이 듣고 나는 개미 무명 말에 이것은 공감하고 이것은 공감하지 못하겠다. 이거는 왜 공감 못하고 이거는 왜 공감하는가, 여러 가지들을 내 생각은 좀 이런데 저런데 그렇게 해서 나의 정보화, 나의 분석의 결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식은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본인의 판단, 본인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굳건하게 제가 설정해 놓은 저는 그 만원 이하의 단가에서 매수를 해나가겠다 이거죠. 안 올 수도 있어요. 만원 안 찍고 계속 이렇게 만원 위에서 뭐 지지부진 하다가 9월 10월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9월 10월이 돼가지고 발표했는데 결과가 좋아. 승인이 됐어. 조건부 승인이든 무슨 승인이든 승인이 됐어. 달러가 에이씨 게임이 니 때문에 지금 11,000원 뭐 좋은 가격에서 못 샀잖아 라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과거에 내가 이랬다면 이랬을 텐데 지금 이랬을 텐데 내가 과거에 이랬으면 이랬을 텐데 라는 그런 걸 쓰지 말라는 얘기. 누구 탓도 할 필요도 없어요. 본인 탓이에요. 그냥 저는 이때 만원 이하가 내려오면 좀 더 리스크 관리가 좋고 그 이하로 더 떨어지는 것이 사실상 많이 힘들어지고 하방 압력이 약해진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9,000원도 깨질 수도 있어요. 또 사는 거예요. 그게 대응이에요, 대응.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안 오고 취소 샀다, 만약에 취소했으면 좋잖아요. 왜 그걸 안 좋게 생각하니? 내가 이때 못 샀다고 안 좋게 생각할 건 아니잖아요. 올랐으니까, 취소했으니까.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뭐 이런 부분 말씀드렸어요. 제가 물타기를 이 부분에서 좀 집중까지는 아닌데 좀 물타기 좀 했다. 요 가격대가 지금 보시면은 뭐 12,000원? 13,000원대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평단을 많이 낮출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아무 의미 없는 이런 자리에서 차트를 좀 더 늘려볼게요. 이게 아무 의미 없는 이런 자리에서 함부로 사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는 샀는데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자리에서 막 사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행보했고, 저는 솔직히 어떤 특정 구간에서는 저는 수익도 났습니다. 수익도 날 정도로 평단이 낮아졌어요. 근데도 이게 지금 이만큼 떨어졌을 때도, 하한가 맞았을 때도, 왜 어차피 내가 여기서 매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큰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만원까지 봤던 거고, 비록 만원 안 찍고 1250원까지만 했다가 다시 살짝 올랐지만, 그래도 일단은 저는 주어진, 왜 지금 크게 바뀌는 환경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거시적 환경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이 개별 종목보다는 거시적 환경을 좀 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제가 만원 이하를 지금 일단 대기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재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불확실성 부분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부터 우리가 어설픈 자리에서 샀다가 결과가 안 나왔을 때 다시 우리가 주가가 조정받을 수 있잖아요. 이 주가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 섣불리 의미 없는 자리에서 사지 않는다, 이런 부분입니다. 각자 대응은 각자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뉴스가 뭐 계약을 했다 뭐 어쩐다 저쩐다 얘기를 해도 주가가 크게 영향받지 못한 부분들이 저는 바로 거시적 환경과
재심사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부분 때문에 이게 오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 얘기를 듣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를 오늘 분석했고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또 다음 종목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는 뭐 우량주죠. 예, 우량주에 들어가는 종목인데 생각보다는 우리가 코스피나 뭐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 예, 많이 떨어지지 않았고 왜냐면 아마 이 반도체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히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오히려 이제 가격 상승을 이끌고 이러다 보니까 수익이 좀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또 현대차가 기본적으로 수출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달러 벌이를 하죠. 외화 벌이를 하기 때문에 또 달러 고환율에 의한 이게 좀 아이러니해요. 고환율에 의해서 매출이나 수익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고환율로 인해서 부품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죠. 어쨌든 이게 약간 서로 약간 상계작용을 좀 하면서 다른 타 종목에 비해서 크게 뭐 많은 조정을 받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사랑하는 전기차 섹터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현대차가 좀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지금. 예. 하지만 현대차가 지금 PER이 예, 10배 아래로 내려왔죠. 그리고 PBR은 저참한 수준이고 1배도 안 되죠. 1배 아래로 내려왔어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는데 과연 우리가 현대차의 어떤 왜 주가는 우리가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현대차가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기타 우리나라 어느 기업들보다도 조금 미래에 대한 준비를 잘 해나가는 것 같아요. 선도적인 것까지는 없겠지만 그래도 미래에 대한 어떤 준비가 잘 해나간다. 뭐 로봇에 대한 투자라든지 그리고 우리 자율주행에 있어가지고 어떤 소프트웨어 사실 우리나라가 이 소프트웨어에 굉장히 약합니다. 예, 굉장히 약해요. 소프트웨어. 우리나라에서 약한 이 소프트웨어 이 부분을 좀 적극적인 좀 해외 어떤 기술이나 뭐 M&A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보강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미래에 대한 준비를 잘 해 나가고 있고 또 탄탄한 우리가 국내 수요가 있잖아요. 우리 현대기아차 하면 뭐 우리나라 사실상 독점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기아차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좀 하드웨어적인 좀 기술. 근데 우리가 전기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의 좀 하드웨어적인 기술보다는 전기차 섹터에서는 좀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이 좀 더 중요하죠. 물론 자율주행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현대차에서 그래도 괜찮은 자율주행의 어떤 성능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보다 더 앞서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가진 해외 업체들이 이제 제법 있기 때문에 이게 자율주행의 어떤 소프트웨어 이 자체가 굉장히 강력하다 어느 정도 강력할까라는 의구심은 사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것이든 소프트웨어적인 것이든 이 기술적인 면에서 아직은 현대차가 그렇게 내놓으라 할 정도의 그런 건 없고 그리고 이제 품질적인 문제가 품질 이슈가 계속 터져요. 최근에 또 뭐 아이오닉 또 폭발 사고도 있었고 그게 뭐 배터리 문제인지 차 뭐 조립 문제인지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전부터도 내연기관 차일 때부터도 계속된 그 품질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울며 겨자 먹기로 현대 기아차를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해외에서는 사실 아직까지 이 한국 현대기아차 이미지는 뭐냐면 싼마이에요. 싼마이로 사는 게 굉장히 큽니다. 제네시스가 이제 진출하면서 조금 이제 고급화 전략을 계속해서 이미지를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쉽지 않죠. 이 브랜드 이미지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고급 브랜드들이 많고 그 고급 브랜드들이 어떤 수준들
고급 브랜드라 하면은 이 정도의 기술력과 이 정도의 어떤 품질 부분과 서비스 부분과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참 웃긴 게 뭐냐면 해외에서는 열심히 합니다. 대응도 똑바로 하고. 근데 우리 국내에서는 쓰레기처럼 하는 거예요, 쓰레기처럼. 세계의 어떤 그 고급 자동차 브랜드는 자국민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해외 나가서 인정받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현대기아차는 국내에서 인정을 못 받아요. 인정받아서 많이 팔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차 현대기아차 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거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이 얘네들이 더럽게 서비스 더럽게 하고 뭔가 대응도 더럽게 해도 어쩔 수 없이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현대기아차가 대응을 그렇게 쓰레기처럼 하는 거죠. 자국민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판매 대수로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현대기아차에 대안이 있다면 충분히 가격을 조금 더 주더라도 그 대안제로 갈 거예요, 기꺼이. 그래서 생각보다 현대기아차 많은 점유율을 뺏겼어요, 수입차들에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대차 부분에서 굉장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해외, 우리나라에서 번 돈을 해외에 다 갖다 바치고 있잖아요. 해외 미국 소비자들한테 다 갖다 바치고 있잖아요. 미국 소비자들은 막 코박이 끼면 막 현대차 뭐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보상도 막 적극적으로 하고 리콜도 적극적으로 하고 막 가격도 막 적극적으로 하고 옵션 촥촥촥 다 달아가지고 막 근데 우리나라는 옵션 장사질에 서비스는 개판이고 차가 뭔가 잘못돼서 제조업을 하다 보면 차가 불량이 나올 수 있고 당연히 당연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어쩔 수 없이 자기 차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막 배째라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이제 현대기아차 뭐 영업사원이라든지 모든 현대기아차 서비스센터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해야죠. 소수의 영업사원이고 소수의 서비스센터라 하더라도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해야죠. 그게 정말 고급으로 가고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해외에서만 하면 뭐예요? 해외에서만 그렇게 하면 뭐예요? 자국민들조차도 이 쓰레기차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타는 건데. 그래서 지금 PER이든 PBR이든 현대기아차가 높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방면에서 기술, 서비스 여러 가지 차량 디자인이나 거칠에는 많이 좋아졌어요.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디자인이나 안에 내외관 디자인부터 옵션 이런 것 자체는 많이 수준이 올라왔어. 치렁치렁 달면 뭐해. 이 조화가 중요해, 조화가. 그래서 미래에 대한 준비는 많이 투자하고 준비해 가고 있지만 아직은 현대차의 어떤 가치를 인정받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하지만 낮은 PBR과 낮은 PER로 인해 가지고 충분히 분명히 여기서 저는 더 조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분명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매수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 기준금리 왜냐면 우량주들은 대형주들은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기준금리나 어떤 거시적 환경이 조금 잠잠해질 때 그때 들어가셔서 그때는 PBR과 PER이 더 낮아지겠죠. 예, 좀 매력적인 금액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금액이 내려오면은 아마 매수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굳이 저에게 그 가격이 얼마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참 이게 가격이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차트상으로는 15만원 이하 15만원 이하 내려오면은 분할 아시죠? 장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투자를 하시면은 현대차가 뭐 큰 수익은 모르겠으나 예 굉장히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평가된 PER과 PBR에 대비해서 지금 17만원대인 지금도 지금 낮은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저라면 저는 대형주는 안 들어간다 했죠. 근데 만약에 제가 굳이 현대차를 사고 싶다 하면은 15만원 아래로 떨어지면은 조금씩 분할 매수해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는 이 정도로 해서 마치고, 자, 다음은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소울 액티브 종목입니다. 이게 ETF죠. ETF고 제가 이쯤에서 추천드렸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예, 여러가지 환경이 있겠지만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고 그냥 중국의 봉쇄 완화 이로 인해서 이제 공장이 이제 재가동이 들어갔죠. 그 전부터 봉쇄 중일 때도 일부 이제 테슬라 뭐 공장이라든지 일부 이제 대형 공장에서는 조금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숨통을 틔워주면서 약간 이게 이때도 주가가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다른 것들은 내리는데 근데 워낙 이 중국 봉쇄하고 그 시장 환경이 죽으면서 전쟁과 여러 가지 겪으면서 단시간에 거의 전 저점에 달할 정도로 쳐박았었기 때문에 제가 이집에서 반등을 주는 걸 보고 제가 추천드렸죠. 어쨌든 많은 수익 지금 이 폭락장에서 진짜 몇 안 되는 수익을 많이 주고 있는 종목인데 어쨌든 축하드리면서 굳이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중국의 어떤 전기차는 어떤 한 축이에요. 기술이 얘네들이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들어가는 배터리부터 해가지고 많은 부품들만 해도 중국의 어떤 영향을 크게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전기차 시장은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경기가 죽고 작고 말고 그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냥 분명하게 우리 앞에 다가올 미래에 있기 때문에 테슬라건 뭐 리비안이건 뭐건 분명히 그 전기차 섹터라는 그 분야만큼은 분명히 우리 앞에 다가올 미래이고 그 미래에서 중국의 역할은 적지 않다 이거죠. 굉장히 클 것이다. 예, 단순히 완성차 입장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부품이나 이런 어떤 그 전기차 시장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중국에서 중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장기를 보고 투자나 좀 소개를 해드린 부분입니다.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제가 이전 영상하고 다름없이 계속 분할 매수 장기 투자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OCI입니다. OCI는 차트가 보시면 지금 잠시 이제 미국의 어떤 기준금리 인상의 거시적 영향을 받으면서 좀 영향을 쭉 받았죠. 받았지만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코스피나 다우나 뭐 나스닥이 반등했어요. 얘들은 우리가 이 기간을 생각해 봤을 때, 이 기간을 생각해 봤을 때, 코스피나 다우나 나스닥이나 하락하는 기간인데, 이 시장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충격을 받을 때도 충격을 적게 받는 거예요. 충격은 적게 받고, 금방 회복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탄탄하고, 당분간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크게 추락할 일은 없다. 예.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거시경제에 영향을 받아서 앞으로도 계속 미국 기준금리가 들릴지 불확실하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눌러주는 구간들이 있다면 추가 매수해도 괜찮은 자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당분간 적어도 중단기적으로는 OCI가 계속해서 좀 주가가 상승 모멘텀을 끌어안고 계속 오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분할 매수해서 분할 중단기 정도는 계속해서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웨이입니다. 코웨이는 제가 여기 7만원대 제가 추천드렸었는데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완전히 뭐 6만원까지도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좀 반등해서 지금 6만 뭐 3천원 정도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수하세요. 분할 매수하세요. 이유 없어요. 그냥 안정적인 매출, 그리고 안정적인 매출에서 나오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 근데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어요.
적정 주가 아닙니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상승 모멘텀은 이미 갖춰져 있다. 다만 시장에서 어떤 주목을 못 받고 있고 거시경제라는 큰 어떤 그런 이슈에 대해서 지금 짓눌려 있기 때문에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인은 분명히 큰 수익은 아니지만 이런 하락장에서 단단하게 버틸 수 있는 것은 매출이에요. 매출과 수익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고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에요. 이 더 떨어진다 더 사세요. 더 떨어진다 더 사세요. 이런 종목 없습니다. 잘 찾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기회다 싶고 더 근데 너무 많은 비중을 한 번에 퍽퍽퍽 싣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시적 환경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할 계속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노터스 제가 팔아라고 말씀드렸죠. 이날 제가 팔아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저점에서 쭉 올라서 중간까지는 떨어지는데 지금 중간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이거는 제가 이 종목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구독자분이 그때 당시에 분석을 요청을 하셔서 제가 분석을 해드린 건데, 자, 지금 바닥이 우리가 이제 급등하기 전에 바닥이 대충 뭐 한 4, 5천원 됩니다. 이 정도 구간이 한 4천원에서 4천원, 5천원이에요. 최고점이 44,000원이에요. 그럼 이 중간이 어디예요? 한 2만원? 2만원 정도 되나요? 2만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2만원이 여기에요. 2만원. 여기가 2만원. 근데 지금 원래 제가 이렇게 쭉 오르다가 저점, 고점 대비해서 중간까지 쳐봤고 약간 횡보하는 시간이 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가파르게 지금 여기까지 그냥 내리 꽂았어요. 아예 내리 꽂았습니다. 거의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여기서 잘 들으세요. 저는 슈팅 한번 줄 거라 생각해요.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기 초급등, 단기에 초급등한 이런 종목들의 패턴이 이렇게 올라서 중간쯤 내려와서 우하향하다가 나중에 뚝 떨어지고 뭐 이런 식인데 이런 패턴을 지금 전형적인 패턴을 벗어나서 지금 쭉 올랐다가 그대로 꽂아버렸어요. 그냥. 이런 경우에는 조금 그러니까 아까 단기 초급등, 이 구간은 단기 초급등, 이 구간이 단기 초폭락이라는 어떤 적정 수준을 초과해가지고 지금 폭락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 가까운 시일 내에 수일 내에 한번 슈팅을 줄 것이다. 슈팅이라 하면 이제 한번 상승을 준다는 거죠. 예. 상승을 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대세 그 슈팅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잡느냐? 어렵죠.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러면 이게 왜냐면 지금 잡았다가 뭐 내일 더 떨어졌다가 슈팅 줘봐야 어차피 내가 오늘 삼가격까지는 안 올라오면 난 손해잖아. 그래서 이런 종목은 추천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하수분들은 하시면 안 돼. 이런 종목들은. 웬만한 사람도 이게 저점을 딱 잡아서 슈팅 줄 때 딱 이게 뭐 20%든 30%든 10%든 딱 수익 짧게 초단타 딱 치고 재미 보고 딱 나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이전 로터스를 제가 할 때도 하루 종일 이 모니터를 보고 있어야 돼. 왜냐면 그 순간에 그 찰나의 주가의 움직임을 보고 매수하고 매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하수분들은 빨리 빠져나오세요. 다시 내가 반등할 수도 있다 했잖아요. 왜냐면 중간에서 너무 과도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슈팅 줄 수 있다. 예.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가지고 잠깐 슈팅 줄 수 있는데 대세의 어떤 상승이 아니다. 설거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거기가 어디냐?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그거는 실시간으로 봐야 돼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보면서 계속 주가의 움직임 보다가 순간적으로 그 움직임이 태세 전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딱 찰나에 매수 딱 해야 돼요. 매수 다 걸어놨다가 딱 찰나에 매수했다가 바로 매수하자마자 매도 모드로 딱 바꿔놔야 돼요. 매도 모드로 바꿔놓고 바로 매도할 수 있게끔 버튼만 누르면 바로 딱 매도 체결이 되게끔 바로 해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좀 실시간으로 방송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좀 실시간으로 제가 이런 거 초단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해보는 걸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웬만한 하수분들은 이제 주식 이제 시작했고 처음 이제 시작한 지 2년 3년밖에 안 되시고 이런 분들은 좀 그냥 손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르더라도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 오르는 게 중요한 게 또 올랐을 때 내가 딱 털고 나와야 되거든요. 깔끔하게 딱 털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저 때문에 팔아가지고 어디서 여기서 팔았던 저기서 팔았던 저 때문에 파셔서 잘 빠져나오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게 참 그래요. 이게 떨어지는 거를 예측을 해가지고 맞춰도 이거는 칭찬을 못 받더라고요. 오르는 거를 예측해가지고 맞추는 거는 뭐 칭찬 받는데 기분이 좋으니까 근데 떨어지는 거를 예측을 해가지고 맞추는 거는 별로 이렇게 칭찬을 못 받더라고요. Anyway, 웬만한 분들은 건드리지 마라. 예. 그리고 다음에 제가 초단타,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3100, 200 사이 제가 팔고 왼쪽 어깨에서 팔고 더 떨어지기 기다린 그 사이에 그 기나긴 시간이 심심하니까 제가 초단타 하면서 놀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초단타를 제가 나중에 이게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가야지 이게 실시간 방송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면은 그때 좀 초단타 하는 거 예, 나쁘지 않아요. 나중에 되면 예, 그 부분들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실시간 방송 할 수 있을 때 또 그런 방송으로 또 만나 뵙길 바라면서 오늘은 노터스를 마지막으로 개별 종목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